양 절차를 그럼 남용적이든 어떤 목적하에 자기가 어떤 절차보다 어떤 절차를 이용하든 또는 잘 몰라서 그렇든 이게 선택을 해야 돼. 자기가 일단 도산 절차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 파산을 즉 파산을 신청할 건지 회생 절차를 즉 개인 회생 절차를 택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번 때 언뜻 얘기했어. 아니면 동영상에 나올 거야. 원게이트라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당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 망했어요. 나한테 딱 맞는 절차에 의해서 나를 좀 재출발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서 좀 법원과 채권자와 뭐 이런 내 상황을 좀 파악해서 최적의 절차를 해 주시오 라는 식으로 입법이 되었으면 좋은데 독일이 1994년에 도산법을 개정할 때 제1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게이트성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일본법의 모델에 해서 선택을 해야 돼. 그럼 그게 어떤 나쁜 목적의 남용이든 상황이 지금 잘 파악이 안 됐든 일단 택하는 거야. 그런데 택한 대로만 잘 가면 되는데 이게 아닌 거야. 예를 들어 회생 절차를 택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36개월 변제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나쁜 목적은 없었지만 지금 또 코로나를 만났잖아 우리가. 코로나 K가 아니네. 코로나 19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런 진행 와중에 돼가지고 왕창 이제는 뭐 이 아까 말할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씩의 36개월 변제의 어떤 도중에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이거 변제 이게 계획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도 변제 계획이 수행이 안 된다고 해서 면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보면 17-옆번호 98 가서 봐. 17-98 옆번호 개인회생에서의 면책. 당연히 17-98을 보면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를 했으면 이제 탕감이 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36개월간 잘 갚았으면. 근데 17-99를 봐봐.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그 17-99의 공고에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17-98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있어야 되는데 페이지가 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쪽 와 있는데 이 페이지 때문인데 이 공고의 예는 이게 법원 공고 내가 그대로 따 놓은 거지. 그 대부분 가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지. 그거에 보면 면책 허가 결정이 난 거니까 17-98의 허가 결정 공고야. 위치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보고야. 거기 봐봐. 사건 번호가 2014로 돼 있지. 개인회생 2014 개인회생의 개해.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이 2019년 돼 있지. 이것도 의미가 언뜻 보면 막 내가 써놓은 것 같지만 숫자 임의로 5년이야 5년. 그때 14년도 사건이니까 17년에 3년으로 줄여줬지만 그때 5년간 사건이니까 5년간 무사히 갚았으면 언제로 시점이 잡히겠냐. 최종적으로 2019년으로 잡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014년에 접수됐는데 5년간 잘 갚았으니까 2019년에 면책 허가가 내려졌네. 이 사람 이제 재출발하게 된 거지. 그 왼쪽 17-98에 위치한 그림으로 이해해서 보고, 한편 지금 말하려는 건 17-99에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요새 이거 문제가 된단 말이야. 될 거란 말이지.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그 이전부터 도산 상황인데 그래도 예컨대 얼마씩 갚기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돼서 하는 와중에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그거마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때는 변제를
하지 못한 건데 그 이전에 변제 계획을 바꿀 수도 있긴 해. 변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어.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진행하던 상태에서 거기 보면 17-99에 보면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 뭐 조금 줄여서도 아니고 뭐 도저히 뭐 어떤 갑자기 뭐 사고도 당하고 또는 코로나 되고 해가지고 뭐 조금 변제 계획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의 변경 수준이 아닌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부분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면책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그 요건 하에. 그런데 이제 면책을 받으면 다행인데 이게 이 면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다음 문제로 가는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중간에 미국 제도의 하드십 디스차지라고 그래서 이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도 쓰는데 이 하드십이니까 곤경, 곤궁 디스차지는 우리가 파산에서는 면책이라는 용어로 써. 그러니까 공경에 따른 면책 이런 제도를 미국법의 제도를 일본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요 제도를 쓸 수는 있어. 그러니까 면책은 면책인데 어떤 것 때문에 면책해준다? 변제 계획에 따라서 무사히 변제를 마쳤기 때문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해주는 거가 아니라 여기는 완료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하에 곤경, 곤궁, 하드십, 디스차지라는 면책을 인정하니까 요 카드를 지금 쓰려면 쓸 수도 있어. 요건하에 그런 상황을 하나 설명해 주고 근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뭐 이제 안 돼. 안 돼. 그러면 다시 월급 벌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럼 이것까지도 안 되면 이 사람 어떡하냐? 그럼 뭐 그 상황이 다시 파산이 선고를 받아서 요걸로는 면책이 안 되니까 곤궁 면책까지도 안 되니까 이걸로 면책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재출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시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한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전혀 다른 다시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애초에 제일 좋은 건 뭐야? 원 게이트로 해서 들어와서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보면서 이제 처리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런 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개인회생을 들어왔는데 개인회생 와중에 심지어 하드십 면책 곤궁 면책까지도 못 받았을 때 뭐 특별 면책이라고 뜻해. 일반 면책에 대해서 특별 면책 특별 면책을 못 받았다면 이 사람 회생 절차가 지금 이제 이건 조금 비속어인데 나가리 됐잖아. 면책 못 받은 채 이 특별 면책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여기서 뭐 이제 자초돼서 어떻게 하느냐. 파산 신청 한번 해볼 수는 있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면책을 파산에 따른 면책을 시도하고 대락률이 높지. 근데 요걸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그래도 뭐 어느까지 갚기도 하고 하다 뭐 안 되다 또는 갚지도 못한 채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보니까 너는 이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한 아니다. 그럼 파산으로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쓱 이렇게 해서 그걸 결련 조금 일본 용어라서 우리도 결련 파산이라고 그래. 결련 파산. 여기서 연결돼서 원래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지. 파산이 제대로라면 채무자가 나 상황이 어렵다 해서 파산을 신청해서 요건을 따져서 파산이 선고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책까지 노리는 건데 이게 이제 신청인데
요 결련 파산은 어디서 오는 거야? 회생 절차에서 관계돼서 결련이란 말이지. 조금 일본 투의 말 같기도 한데 결련돼서 파산으로 들어오는 이런 제도를 일본은 그러니까 뭐야? 원게이트는 아닌데 스무스하게 이렇게 뭐 완벽한 의미의 스무스인지 뭔지는 뭐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 회생 절차가 실패하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파산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때 쓰는 용어가 결련이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정도는 갖추고 있어. 우리도 그러니까 일본법을 뻔떴으니까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는 있긴 한데 법인 같은 파산에서 아니, 법인의 회생에서 절차에서 파산으로 올 때는 결련 파산이 있는데 개인 회생 절차를 밟다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파산으로 연결시켜주는 개인의 경우에 이 결련 파산은 갖추고 있지 못해. 자, 그럼 결련 파산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처음에도 한번 내가 소개하고 있어. 어디냐면 처음에 옆번호 1-14를 봐봐. 1-14 옆번호 1-14 보면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결련 파산이라는 얘기가 있어. 회생 절차가 실패해서 파산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것을 결련 파산이라고 그래. 여기 보면 회생 절차가 폐지돼서 직권으로 법원이 파산으로 연결시켜줘서 원래는 채무자가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파산이 나온 게 아니라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파산으로 직권으로 되는 이것을 결련 파산이라고 하는데 요 법인 파산 같은 일반 회생 절차에서 법인 파산이더라도 이 개인하고 차별을 할 필요 서로 간에 있냐 없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회생 절차에서는 그 두 개를 속에서 챕터를 나누고 있는데 개인 회생 절차의 경우는 이 결련 파산 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건 법인 파산을 전제로 하는 거고 개인의 경우도 금액이 상당수 더 큰 경우는 개인 회생이 아니지.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그런 정도가 개인 회생인데 하여튼 개인 회생에서는 이런 결련 파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이제 없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한다면 원게이트도 아니고 개인의 경우는 결련 파산 법원이 직권으로 여기 회생 절차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파산으로 옮아오는 이런 결련 파산도 없다. 이런 게 아쉽다라는 거지. 앞으로 그러니까 입법론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있지. 지금 나의 그거는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 뭐 회계까지 다 파악하는 거 이런 등등은 이제 큰 뭐 로펌 등에서 뭐 여러 이제 인력이 투입돼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개인적인 변호사의 역량에서 주로 이제 대상을 개인 도산 상태를 다룬다고 할 때 그 점에서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들어갔다가 이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얘기를 다시 정리한다면 선택해야지. 근데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해서 선택했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을 때 뭐 여기에 그래도 뭔가 하드십 디스차지 특별면책 같은 거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채 이제 완전히 끝났을 때 다시 이 사람은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이 선고돼서 면책을 받아야 되는 이 절차를 생으로 다시 밟아야 되는 건데 요거를 뭔가 결련시켜서 파산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이 직권으로 봐봐. 왜냐면 이 상태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그나마 갚아 나가겠다는 게 엉망진창 됐으면 이제 요건 조금 이제 저질스러운 말인데
깡통이 된 거니까 재산이 뭐 완전히 이제 깡통이 됐으니까 그 파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거지. 지급불능이라는 파산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직권으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 준다. 그것을 결련 파산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런 식으로 지금 개인 회생 절차와 개인 파산 절차가 적절하게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 분담에 관한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등등까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의 이야기이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어요.